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은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어 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코인베이스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업체지만 유럽 26개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물도 아니고 선물부터 시작하는 게 재밌죠. 이게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코인들 플러스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M7 기반 지수 선물 등등을 이제 무기한 선물로 이제 레버리지까지 써서 이게 이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코인은 최대 10배 레버리지, 기타 상품은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가 지원이 됩니다. 이들은요, 코인이 사기다, 다단계다, 불법이다 해놓고 연중무휴 글로벌 도박장을 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유를 한 거죠. 위다 아래다 이제 배팅할 수 있는 그런 선물 거래가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사실 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돈을 벌고 올라도 돈을 벌어요. 왜? 어차피 수수료입니다. 그렇죠? 이제 큰 시세 차익이 아니고 수수료. 그러니까 떨어지면 패닉셀에서 거래량 폭발하는 거고요. 오르면 포모 때문에 거래량 터지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많이 밑바닥에 거의 이렇게 기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전 없다라고 봐요. 일부 기관 투자자 이런 분들 빼놓고요. 사실은 모두가 포기를 하고 지금 많이 포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일 수도 있어요.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어느 순간 저는 폭등을 시키지 않겠냐.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때 사람들은 흥분해서 달려드는 경향이 매우 강하거든요. 핵심은 그러면 이거겠죠. 그때까지 누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심지어 바이더 딥을 하면서 버틸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한번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만큼 지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결국에는 기회가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봐요. 지금 핑계를 얼마나 많이 댑니까? 근데 핑계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에요. 남 탓하는 것도 본능입니다. 이것을 뚫고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다?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어차피 대부분의 코인, 비트코인이 반토막 이하였잖아요.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입니다. 준수한 게 마이너스 60%고요. 대부분 마이너스 70%, 80%, 심지어 어떤 건 마이너스 90%도 있으실 거예요. 진짜 완전 고점에 물리면 9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관건은 결국 뭐라고 보냐면요. 계속 살 수 있는 코인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인지 결국 여기서 저는 나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알트코인을 이제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비중 조절이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뭔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셨을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이 일시적으로 그냥 충동적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기가 얼마만큼 어려운 건지 지금은 다 깨달으실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이거 같아요. 지금도 추매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하고 넘어갈 것이냐. 그렇죠? 지난주에 디지털 투자 상품에 6.2억 달러면 상당히 한 9천억 되는 돈입니까? 8천억 가까이 큰 돈이 들어왔다. 물론 초반에는 이제 돈이 많이 또 유입이 됐다가 유가 상승이 이렇게 그 기름값이 오르면서 또 이제 유출세도 나타나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순유입, 가장 큰 돈이 미국에서 코인에 들어왔지만 유럽, 아시아, 캐나다에서는 코인이 빠져나가더라. 비트코인은 5억 2천만 달러 순유입, 알트코인도 이더와 솔라나의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반면에 XRP는 좀 유출이 나타났다. 이런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항상 코인 뉴스에 보시면 이 네 가지는 4대 천왕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슨 뉴스의 호가창이, 그러니까 가격이 표시되는 것도 아마 이 네 개 위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이 나고 거시 경제 불안정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인의 투자 심리가 우호적임을 시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집권 지금 이제 막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뭐 전쟁도 있고 뭐 이제 국가의 원수를 체포하기도 하고 관세가 대법원에서 뭐 위헌 판결인데 뭐 그냥 그런 거 굴하지 않고 10% 받고 뭐 15% 더 뭐 이러고 있잖아요. 15%도 지금 뭐 확정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는 뭐 18%고 유가는 지금 뭐 $100를 이제 배럴당 뚫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또 사재기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코인에 돈이 유입이 된다. 글쎄요. 저는 뭐 조금 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저는 없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이걸 나중에 알지 뭐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바닥 근처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항상 씁니다. 꼭지 근처, 바닥 근처죠. 지금 바닥 근처는 맞는 것 같거든요. 악재가 쏟아지는데 큰 영향까지는 없어. 뭐 폭락한다 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주요 코인들 차트를. 자, 비트코인 뭐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보합세다.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있는 미국 증시와 연관이 되어 있다. 미국이 뭐 한때는 이제 엄청난 오일 그 수입국이었는데 지금은 뭐 셰일가스도 있고 해서 순원유 수출국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 주식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비트코인과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 뭐 비슷비슷하게 생각보단 선방하고 있다. 뭐 JP 모건도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순 수출국이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이란 전쟁 났어도 뭐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이 점이 미 증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중동 분쟁 이후에 한국이나 일본의 주식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S&P 500과 나스닥은 선물에서 한 3% 정도만 떨어졌더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뭐 떨어지고 항상 폭등하고 하면 그 나중에 나오는 이런 뉴스들은 사실 뭐 그렇게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증시가 폭락했던 이유는 그 전에 엄청나게 크게 폭등했기 때문에 요 정도 조정은 사실 뭐 예상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니 그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도 조정을 안 받으면 이거는 그렇죠. 그런 자산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미국의 주식이나 코인은 사실 뭐 코인이 워낙 더 많이 떨어졌었죠. 유동성 이 돈맥 경화에 가장 그냥 빠르고 격하게 반응하는 게 크립토예요.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나스닥도 재미가 없었어요. 한국이나 일본 주식 뭐 저기 다른 나라 주식 대비해서 미국도 뭐 AI 거품론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스닥이 2022년 이후부터 23년, 24년, 25년 계속 올랐던 거 아닙니까? M7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그건 항상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만 딱 갇혀서 보면 코인이 선방했어. 나스닥은 뭐 괜찮네.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고 그 전에 지금 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뭐 코인은 아예 폭락했었죠. 뭐 떨어질 때가 더 남아 있었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서 핵을 이제 제거가 완벽하게 된다면 석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까지 그래도 좀 작은 대가는 치러야지 않겠어?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을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작년 4월 달에 관세 폭탄 그 우려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 크게 퍼져서 뭐 시장 폭락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이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를 한 번씩 털썩털썩 하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G7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뭐 요즘엔 이제 G20이랄지 브릭스가 좀 더 힘의 이동이 옮겨가고 있는데 어쨌든 구선진국이라고 하겠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이 석유 비축유를 공동으로 방출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상급유 다 이제 푼다. 이제 지금 오일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이거 낮춰야 되지 않겠어?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뭐 정치에 뭐 호불호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워낙 그 미국 중심이고 코인이 이제 트럼프랄지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 미국의 경제도 잡으려고 하고요. 전쟁을 일으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 또 선거, 또 본인의 자산의 증식, 이 모든 것들, 뭐 마가, 모든 것들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거의 제가 볼 땐 동시에 5마리, 6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당분간은 그의 계획대로 전 가지 않겠냐. 물론 그 뒷단에 킹메이커들의 그 타임 그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단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계획대로 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전쟁은 돈 전쟁이다. 우리가 이제 뭐 돈 많이 쓰겠지. 근데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네요. 하루에 1조 3천억 원을 쏟아붓는데요. 이 불꽃놀이 치고는 상당히 뭐 큰 비용 아닙니까? 공습을 개시한 100시간 동안만 쓴 돈이 37억 달러. 거의 한 4조에서 5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하루 평균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매일 추가로 투입해야 됩니다. 10일이 되면 뭐 10조가 되겠고 100일이 되면 100조가 될 겁니다. 이게 뭐 아무리 천조국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되면 미국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란의 자폭 드론 이란계 그 드론 하나에 3천만 원인데요. 이거 이제 격추를 시키려면 60억 원짜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걸 맞춰서 터트린대요. 가성비가 거의 최악 아닙니까? 이러고 있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지금 보니까 야 우리 더 오래 갈 수 있어. 장기화할 수 있어. 너 한 달이라고? 난 그럼 2달. 2달? 그럼 난 3달은 더 할 수 있지.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우리가 더 오래 할 수 있지. 한번 뭐 해볼래? 뭐 이런 느낌을 전 받습니다. 사실은 둘 다 길어져서 좋을 게 없어요. 이란도 마찬가지. 이란 지금 뭐 거의 뭐 탄약을 거의 90% 소진했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죠. 가성비 좋은 뭐 드론이다, 기뢰다, 뭐 이런 거 호주 무주 그 무슨 그 해협에다 계속 뭐 깔아놓고 이게 뭐 사실 뭐 깡패가 아닌가 드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 됐건 둘 다 길어져서 좋을 게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이스라엘도 껴 있고 이제 각국의 어떤 정상들 명분도 있고 뭐 중국 견제도 있을 거고 꿍꿍이들이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 지금 투자하러 오신 분들이시죠. 코인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물가 폭등을 방치할 트럼프가 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기름값이 진짜 뭐 100달러는 넘었는데 뭐 150 가고 200달러 갈까요? 이거 진짜 뭐 1년 동안 방치시킬까요? 본인의 자산이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는 코인 관련된 자산이 정말 1도 없었어요. 지금은 최소 20% 보수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찌그러져 있는데도 자산은 20%고 제가 볼 때 부동산에서 계속 코인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 아들들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뭐 채굴 회사 뭐 밈코인까지 발행하면서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외에는 대부분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식이 너무 많아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선별적으로 잘 이제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 뭐 다 뉴스를 많이 한다고 투자를 뭐 잘하는 건 아니겠죠. 대표적인 코인 뭐 알트코인 중에서 뭐 도지코인, 온도 파이낸스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1월 말 2월 초 제가 지금 뭐 이제 빨간색 라인을 꺼놨는데요. 이 라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이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실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계속 이 라인 왔다 갔다 해요. 뭐 주말에 폭락이 올 것이다. 뭐 폭락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냥 뭐 전쟁이 나든 뭘 하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옆으로 이제 횡보한다라고 하죠. 뭐 베네수엘라의 국가 원수를 체포하고 뭐 이란에 정말 불꽃놀이를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 관세가 뭐 지금 뭐 뒤집히고 뭐 대법원에서 위헌이고 뭐 소송하는데 할 테면 해봐 뭐 환급 받을 수 있으면 뭐 소송하는데 5년 걸릴 것 지금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뭐 크립토 그 시장 구조법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유동성은 지금 미국에서는 최악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좀 돈을 푸는 것 같지만 미국은 안 좋고 그 다음은야 쿠바야. 쿠바 너희들 조심해라. 계속 이러는 와중에 코인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보니까 더 떨어지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나중에 또 떨어지면 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근데요. 조금 우리가 그 메타인지를 높여서 그 코스톨라니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책에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꼭지 부근에서, 그러니까 주식 얘기를 하는 거지만 코인도 비슷하다 봅니다. 꼭지 부근에서 호재가 막 나옵니다. 꼭지 부근에서 호재, 뭐 실적이 좋다, 뭐 돈이 더 풀려서 금리를 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격이 안 오르네.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한 번씩 나와요. 거의 꼭지였기 때문에 호재가 아무리 쏟아져도 가격이 더 올라갈 데가 없었다라는, 더 사줄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 반대로 가볼까요? 전 지금이 바닥 부근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부근입니다. 지금 제가 뭐 발바닥인지 뭐 저기 발목인지 정강인지는 잘 모르지만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쏟아질 악재가 있습니까? 좀 뭐 거의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안 떨어지냐 이거예요. 호재에 상승이 안 나온다. 살 사람 이미 다 샀다는 얘기입니다. 악재에 하락이 안 나온다. 폭락이 더 안 나온다. 팔 사람 거의 다 판 거 아니냐라고 저는 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2018년, 19년 비트코인 차트. 그러니까 뭐 역사는 정확히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고 뭐 엇비슷하게 간다. 뭐 그런 얘기 뭐 마크 트와인이 했지 않습니까? 요때 10월 10일 뭐 예상치 못했죠. 이 폭락 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1번에서 2번. 저는 예전엔 지금 2번 쪽에 가깝다. 근데 지금은 1번과 2번 사이 어느 사이에 저는 위치해 있다. 아직까지는 제가 1번까지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현재 이 어딘가 위치해 있고요. 솔직히 저는 2번 쪽에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 정말 움푹 패인 이 지금 뭐 소위 뭐 하락장이다 마지막 이제 그 버튼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데 6개월 걸렸어요. 2018년 말 2019년 초입니다. 이번에는 몇 개월 걸릴까요? 그걸 뭐 저보고 맞추라 하면 맞출 재주는 없는데 핵심은 요 지루하고 정말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젠 욕도 안 나오고 이런 구간이 지난 다음에 비트코인 그래도 이 크립토 1번이잖아요. 시총 1위 자산이 4.7배 올랐습니다. 400만 원도 안 했던 게 1680만 원까지 올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투자의 최악은 폭락이 아니다. 긴 조정과 횡보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V자 반등 나오면 스릴을 느끼면서 계속 물을 타거나 비투를 계속 할 겁니다. 뭐 이제 지금 뭐 국장은 아직 뭐 이렇게 그 스릴이 전 있다고 봅니다. 위로 아래로 정말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코인처럼 지금 코인처럼 너무나 오랜 기다림. 그러니까 이제 폭락을 했는데 계속 뭐 V자고 뭐고 그냥 쭉 뭐 심정지 차트처럼 가버리면 10% 이상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이게 끝난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저는 바닥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누군가는요. 뭐 이거 지금 대놓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험이 많은 누군가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사고 있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구독자님들 보면 댓글에 내 코인 지금 마이너스 90%다. 이거 오를까요? 이런 분들이 지금 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알트코인 또 시총이 좀 작은 것들 보면 이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명확성, 이제 시장 구조법과 유동성, 미국이 지금 돈맥 경화요. 뭐 지금 규제 완화하는데 아직 제대로 돈 안 풀고 있는 겁니다. 뭐 금리 인하 지금 안 하고 있죠. 지금 뭐 연준 의장도 교체 전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 땡땡 코인, 그 코인도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의 최고점 있죠. 요게 회복이 될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이걸 바라마지 않지만 실은 저는 나뉠 거라고 봐요. 올타임 하이, 이전 최고점을 회복을 할 수 있는 코인은 솔직히 저는 손에 꼽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복될 수 있는 코인 중에서 전 당연히 4대 천왕은 뭐 당연히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4대 천왕 외에도 혹시 이전 최고점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코인이 미국에서 이미 ETF가 승인이 된 몇 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러니까 크다는 얘기는 뭐 크립토 지수를 만들어서 나중에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일 지수 ETF에 들어갈 수 있는 코인들, 그런 코인들 또는 기관들이 이미 채택해서 많이 쓰고 있는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 뭐 지금 뭐 NFT 다 죽었죠. 아니면 뭐 AI 에이전트, 어찌 됐건 선택을 받아서 많은 그 통행량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체인들, 그런 체인들은 회복되겠죠. 대부분 회복이 어려운 코인들은 이전 최고점을 못 갈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은요, 이게 다 솔직히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첫 번째, 손절하든지. 두 번째, 절세 목적으로 그냥 내년, 내후년 가져가든지. 절세 목적이라 하면 플러스 1억, 마이너스 1억 똔똔 만들어서 양도세, 뭐 이제 수익이 나야 뭐 그거 거기에 세금을 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절세 목적으로 그냥 존버하든지 아니면 갈아타든지. 갈아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코인 지금 마이너스 90인데 나중에 마이너스 한 70%, 이제 많이 오르면 마이너스 막 40%까지 올라오면 그냥 팔고 다른 코인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겠죠. 뭐 하나 하고 싶지 않은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저라면 아마도 갈아타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선택을 잘 해보셔야 되겠죠. 뭐 알트코인의 어쨌든 대장격인 이더리움 그리고 헤데라 두 가지 코인을 봐도 지금 제가 이렇게 라인 두 개를 다 그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알트코인이 지금 다 차트가 비슷비슷한 거예요. 어떤 것들은 지금 이 라인을 좀 위로 뚫고 올라갔다가 뭐 예를 들면 니어 프로토콜 살짝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지금 다시 이 레인지 내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인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닥 부근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냥 going sideways, 옆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지금 다 말려서 죽이고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지금이.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바닥권이라고 하는 게 물론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깨질 확률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 악재에도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건 저는 거의 뭐 이 정도면 올 때까지 온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현재까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몇 개월 지속이 되면 지금 남아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은 더 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몇 주면 좋겠지만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럼 관건은 뭐냐면요. 내가 산 그 코인이 현재 마이너스 70%라고 가정을 해도 일단 존버가 되냐? 이게 이제 뭐 방치를 하든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앱을 지워버리든 존버가 되냐? 이게 1번이라면 두 번째는 추매가 되냐입니다. 존버도 힘든데요. 추매는 더 힘드실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핑계를 댈 것이냐.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그래도 이게 그 분이 삭혀집니까? 어차피 안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돈 없다고 그냥 포기하기보다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인가. 출근으로 해지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시죠? 정말 저는 리스펙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빚으로 갔다가 이렇게 뭐 부어가지고 이게 뭐 우리 그 마음처럼 타이밍 딱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죠. 저는 인내의 정의를 이렇게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인내밖에 없을 때, 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저는 이게 인내라고 봐요. 뭐 인내가 아니면 전략, 전술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저렇게 뭐 해치를 하든 뭘 하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근데 인내라고 하는 걸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저는 실은 보지는 않아요. 이제 지금 겨울이 지금 지났지만 겨울에 보면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던가요? 어디 뭐 연못을 가든 호수를 가든 아니 뭐 물고기들 그렇게 많았는데 막상 가보면 꽁꽁 얼어있고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몇 주 지나면 아시겠죠? 벚꽃이 만발합니다. 모든 뭐 개나리부터 진달래 다 피잖아요. 저는 이 시간이 뭐냐면요. 겨울 같은 것 같아요. 겸손을 배우고 인격이 자라는 시즌은 저는 단언컨대 여름이 아니고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키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릇은
요때 커집니다. 그릇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물 들어온 시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막상 딱 됐는데 하늘에서 돈이 쏟아진다 하겠습니다. 내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하면 얼마나 담길까요? 그 종지 그릇 외에는 내 돈이 될 수가 없겠죠. 부의 저장고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겠죠. 내 그릇이 커지는 것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상승장에서 저는 제가 스스로 뭔가 배웠던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난 맛에 했다라고 착각을 했었죠.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하락장의 그릇이 많이 커졌습니다. 아더 헤이즈는 지금 현재 시장이 노 트레이드 존이다. 4848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얘기면 관망해야 될 때다. 시장은 지금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장기화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을 못한다. 중동 지역에 에너지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력 당연히 커질 수 있죠. 관망해야 된다. 지금 사실 이런 그 아더 헤이즈 같은 트레이더들에게는 제가 볼 때 죽음의 시간이요. 왜냐?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확률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대비 손실 이 비율 맞춰서 실은 레버리지 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측이 안 돼요. 확률이 쉽지가 않고요. 지금 뭐 차트를 보든 이게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나와요. 지금 돈 걸면 그냥 도박입니다. 동전 던지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트레이더가 아니고 그냥 현물로 하시는 그냥 좀 중기 이상으로 1년, 2년 가져간다. 이런 분들에게는 바이 더 딥을 하시기에는 최적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트레이더시면 뭐 이걸 이제 잡으려고 해서 잘 되시면 하시면 되지만 그게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 편한 투자해 가시기가 지금 너무나 좋은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반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근데 자꾸 유동성이 경색됐다라고 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지금 3,100억 달러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코인 사는 대기 자금인데 최근에는 늘어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답니다. 찍긴 찍었는데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이 안 갔대요. 이게 어디로 갔나 봤더니 단순히 코인 사고 팔고가 아니고 다양한 금융 생태계로 들어간다. 국가 간 송금, 인플레이션 해지, 토큰화 주식 거래. 특히 AI 자율 거래 시스템 개발되면서 그쪽으로도 돈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거래소를 떠난 유동성이 시장으로 복귀를 해야 이제 뭐 시장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알던 그 4년 주기다, 뭐 반감기다, 지금 올림픽 시즌은 저는 이제 지났다라고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전에 알던 그 이제 뭐 주체도 있고, 뭐 투자자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고, 성숙도도 그렇고, 시총도 그렇고, 지금 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디파이의 어떤 사람들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니면 선물이나 옵션, 기관들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써서 선물만 사는 게 아니고 다양한 파생 상품, 결제, 정산 다 합니다. 그 AI 에이전트들도 4848 이제 뭐 테스트 뭐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은 과도기예요. 뭐냐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 지금 뭐 결제하고 송금하는데 잘 씁니까? 뭐 거의 뭐 어쩌다가 뭐 코인 사는 정도지. 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통과가 됐습니까? 입법 우리나라는 지금 더 늦습니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돈맥 경화에 여전히 미국은 걸려 있는 거고 AI 뭐 쓴다 하지만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아직 하기 전이에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토큰화 경제, 자산 토큰화 어쩌고 하는데 지금 뭐 그 토큰 그 코인으로 우리 주식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활성화되기 채택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투자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입니다. 꺾이면 안 돼요. 중꺾마.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아주 극소수 끝까지 밀고 나갈 그분들이 저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음이 너무 많고 변수는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비행기 이륙할 때 제가 이거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비행기가요. 이렇게 그 활주로라고 하죠. 여기 제가 0%를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하면
이 VR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테이크오프를 합니다. 이륙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짧으면 80%, 길면 90.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 와서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 하늘로 붕 날아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에는 이미 하늘에서 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0%에서 이 80, 90까지 가는데 비행기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만 보면 땅바닥에 딱 붙어 있죠. 우리의 계좌만 딱 지금 업비트 계좌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심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비행기가 뭘 했냐? 기장이요. 거의 죽으림을 다해서 전력 질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레이터 풀로 밟고 속도가 거의 뭐 웬만한 슈퍼카 한 뭐 200에서 300km 가까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늘로 뛰어오릅니다. 그때까지 정말 이때 연료 소비가 제일 크대요. 비행기를 운영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 투자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계좌만 보시고 판단을 하면 다 그게 그거고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디에서 승패가 갈립니까? 이 VR이라고 하는 90%이 지점에서 어떤 친구들은 뜨고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헤맬 겁니다. 이게 승패가 갈리거든요. 뭐 100도에서 끓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근데요. 99도의 물은 그냥 뜨거운 물인데 1도만 딱 더하는 순간 드디어 열차나 배, 움직이는 뜨거운 수증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딱 그 1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롱하고 껄껄껄 하시고 뭐 이제 남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라고 하십시오. 주변에 혹시 있으시다면. 왜냐하면 모르시기 때문에 전 그럴 거라고 봐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코인에 대해서 언제 100도가 되면 우리는 끓는 걸 알죠. 근데 그 100도가 언제냐는 모르는 거예요. 100도가 될 때까지 끓이는 거예요. 대부분 시작은 할 거예요. 슬리퍼 신고 와서 뜁니다. 옆에 보니까 다 뛰고 있거든요. 그럼 나도 뛰어야 돼. 나 원래 걸으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러면서 뛰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구두 신고 뛰시고 양복 입고 뛰다가 하다 보면 이제 한 분 한 분 탈락이 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30도에서 40도에서 50도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아니 슬리퍼 신고 그냥 산책 나왔는데 갑자기 마라톤을 뛰라고 하니까. 또 많이 가시는 분들은 70도까지도 갈 겁니다. 어떤 분들은 80도,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90도까지 가놓고 물을 데워놓고 그 지점에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99도에서 포기하는 분은 우리 구독자님 중에 저는 없길 바랍니다. 이거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계속 비행기는 달려줘야 돼요. 우리 눈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지금 원화채굴 하고 출근으로 해칭하시는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왜? 결과는 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기포가 보입니까? 98도 9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겨울에 이제 나무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계속 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다? 그거 어떻게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 된다라고 하는 누가 뭐 확신을 줬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지금 이 가격이 아니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하겠죠. 이 누군가가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분명히 저는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